20년부터 주구장창 얘기했던 게 제가 수요가 연기처럼 사라질 거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주는 거는 이상한 현상이 절대 아니에요. 필연적인 겁니다. 폭등 뒤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상황. 그래서 실제로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네네, 데이터 한번 보여주시죠. 올해 수도권 아파트에 당첨을 되고도 계약을 포기한 분들이 3배나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오히려 당첨되기만 하면 그렇죠. 이런 얘기 있었죠. 선당 후고 그렇죠. 일단 예. 당첨되고 그렇죠. 고민은 맞아요. 나중에 하자. 네네네.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네. 지금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네. 정반대의 상황이 됐는데 네. 왜 이런 일이 더 왜 일어난 그럴까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청약을 한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청약을 한 사람이 뭐 대부분 실거주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난 네. 집 한 채는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청약을 했을 때 당첨이 되면 이 사람은 실거주니까 당첨되면 나는 실거주 해야 되니까 좋겠다. 당첨되면 좋겠다. 대부분 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죠. 예, 청약을 넣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1년 전에는 청약 당첨되면 환호성을 지르는데 지금은 청약 당첨되면 고민을 해요. 이제 어떻게 하지? 고민도 아니고 지금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똑같은 사람이 1년 전과 1년 후에 지금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맞아요. 똑같은 실거주의 그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바로 중요한 수요의 목적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의 목적이 없다? 그러니까 수요의 목적을 여러분들은 항상 거주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실거주. 지금도 제가 실거주를 네네네. 강조했습니다. 네네네. 실거주면 어차피 내가 그때 당첨된 거 계산해서 고민해서 청약을 넣었고 당첨됐고 그러면 그냥 밀고 가면 돼요. 고민했으니까 뭐 자금 계획도 어느 정도 세웠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시대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거주 목적은 제가 좀 심하게 말해서 1도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주 목적은 진짜 1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 안에 파고들면? 네, 1도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은 거주는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청약을 포기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노숙자가 되느냐? 아니에요. 거주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임차도 있고 다른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주는 해결이 돼요. 그거를 매매로 가느냐, 청약으로 가느냐, 임차로 가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서 우선순위로 나타나는 게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매매 쪽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임차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약을 당첨된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집값이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세 차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걸 들고 가는 목적이 상실된 겁니다. 거주 목적이 상실된 게 아니고 시세 차익의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포기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상담해보고 그 사람이 겉으로 얘기하는 거에 속마음에 숨어져 있는 내면을 파악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집의 매수의 목적은 시세 차익이 우선이다. 일단 시세 차익용으로 올라갈 것 같아서 샀으면 자 이걸 가지고 내가 거주를 해결할까? 이걸로 가든가 아니면 여기는 좀 머니까 다른 집에서 살자. 여기는 세를 놓자. 그러면 오히려 시세 차익이 첫 번째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거주를 이제 생각을 하는 그렇죠. 게 실제적인 마음이다. 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시세 차익용하고 거주하고 동시에 들어가면 자기를 합리화시키죠. 나는 실거주용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극명하게 분리가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떤 걸 택하느냐? 시세 차익을 택하는 거예요. 거주를 택하는 게 아니고. 지금 거주를 택하면 청약 당첨된 사람은 고마워하면서 그냥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포기해요? 그게 뭐냐? 시세 차익이 안 생길 것 같으니까 포기하는 거죠. 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비쌌기 때문에 그 분양받는 집이 좀 싸게 느껴졌는데 요 이제 주변 아파트들이 떨어지면서 이 분양가가 비싸게 순간 이제 올해는 비싸게 느껴지는 이런 것도 영향이 있나요? 그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게 지금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시세 차익은 하나도 없고 이제 오히려 떨어질 것 같은 상황이 비싸다는 생각이 느껴지는 들면서? 거죠. 비싸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비싸게 느껴지지 않았던 게 이제 올해부터는 비싸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 옆에 물건을 비교할 때 정적인 개념으로 비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추세로 비교해라. 추세로?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하락 추세냐? 그러면 지금은 비교했을 때 동등하거나 아니면 얘가 약간 싸다고 느껴지지만 얘가 이만큼 떨어졌을 때 이 내 거가 어떻게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비교해 하라는 거죠.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지금 어렵죠. 주변,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네. 주변 집값이 막 오르는 추세이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분양가가 싸게 느껴져. 네, 맞아요. 졌어 네. 이제 분양을 받거나 이렇게 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더 올라가면 얘는 더 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야, 당첨만 돼봐라. 나는 대박이다.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 청약을 넣은 거죠. 근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서 얘 기준되었던 아파트들이 뚝 떨어지니까 얘가 지금 더 비싸게 느껴지는 거죠. 그럼 내가 비싸게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청약을 포기하는 거죠.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기존에는 이제 가점이 높은 분들이 이제 많이 그래도 당첨 확률이 높았는데 오히려 네. 이럴 때는 네. 무주택이면서 가점이 낮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또 청약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청약을 이제 안 넣어요. 잘.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마음이. 가점이 낮아도 시세 차익에 대한 그렇죠. 그런 건 다 있는 거니까. 시세 차익이 없을 것 같으면 안 사요. 그래서 미분양이 쌓이는 거고 미분양이 생긴 물건은 더 안 사는 거죠. 맞아요. 왜? 시세 차익이 절대 안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특히 월부 구독자 분들은 수요의 목적을 거주에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냉정하게 여기에 당위나 정의 이런 걸 넣으면 자꾸 헷갈리게 됩니다. 그냥 현실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저는 현실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의 목적은 1도 없고 시세 차익 목적, 오로지 시세 차익 목적으로 이걸 사는데 시세 차익이 생길 것이냐? 그러면 적극적으로 사는 거고 시세 차익이 안 생길 것 같다? 포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뭐 작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하반기에 특히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거래량이 멸종 상태다 이런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또한 이게 작년과 다른 분위기 때문에 네. 그런가요? 제가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책에 정확히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두 번째 책에는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이나 이제 이런 데서 20년부터 주구장창 얘기했던 게 제가 오를 때 팔아라 그랬어요. 오를 때. 오를 때 팔아라. 그리고 그 근거는 뭐냐? 오르지만 이제 거래량이 줄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수요가 연기처럼 사라질 거라는 표현을 했어요. 연기처럼 사라질 거다. 근데 아무도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거주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지금 실거주자들 이렇게 사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실거주자들이 그때 가서 갑자기 없어진다는 게 말이 돼. 계속 서울이나 뭐 여기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데니까 항상 뭐 역세권이든 뭐든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고정된 수요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공급을 막 판단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절대 떨어질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수요는 연기처럼 사라질 거다. 그게 그 원인이 뭐냐면 시세 차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세 차익이 안 생길 것 같으면 수요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살려던 사람도 계획이 있던 사람도 뒤로 미루는 거죠.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가 지금 딱 그 이유예요. 거주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주는 거는 이상한 현상이 절대 아니에요. 필연적인 겁니다. 폭등 뒤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번 상승의 폭등은 컸잖아요. 네. 임대차 3법 때문에 맞아요. 폭등이 한 번 더 있으면서 거래량이 빵빵 2번 터졌어요. 대량 거래가. 그러면 무주택자들 살 사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최근에 영끌에서 산 무주택자가 100만이 넘었다. 제가 그 전부터 인터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살 사람들, 무주택자 중에 살 사람들 다 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지금 이번 상승장에서 폭등이 2번 있으면서 영끌에서 산 사람들이 다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 대기자들, 지금 살만한 적극적인 매수 여력을 가진 매수 구매 욕구를 가진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이 지금 별로 없는 거예요. 이미 미래 수요를 다 끌고 와서 그렇죠. 다 사버렸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규제의 누적 효과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규제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을 탈락시켰잖아요. 그렇죠. 탈락시켜 놓으니까 지금 매수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무주택자. 예. 그러니까 무주택자 중에 제가 집을 절대 안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빼고 나면 살 사람들이 굉장히 특정 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한정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그 사람들이 이제 영끌에서 산 사람들이 대부분. 하반. 그럼 남은 사람이 별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예년의 하락장에 비해서 훨씬 더 적잖아요. 네.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지금 이 화면은 리치고, 네. 리치고 모바일 버전의 지금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네. 쭉 보면은 이 화면 제일 밑에에 이제 거래량인데, 자, 여기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3년치의 거래량이 있는데, 네. 지금 지금 줄이 가 있는 부분이 이제 달이거든요. 지금 10월 달 같은 경우는 서울에 368건. 서울 토탈로 다 합쳐서 368건이요. 368건인데 10월에. 자,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왼쪽에 노란 그래프들이 있죠. 주황색. 지금 네. 이게 지금 보면 선이 가 있는 부분이 2020년 20년 6월 달이죠. 예. 무려 한 달에 14,700건이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서울의 거래량이 원래 작았던 게 아니고 서울의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보통 평균은 어느 정도 됐나요? 평균치가 지금 여기는 3년치의 평균이 3,746건으로 나오는데 전체 평균치로 보면 여기 전체를 한번 눌러볼까요? 네. 전체 평균치를 보면 5,567건이에요. 서울의 전체 지금 평균치로 보면 월 기준인 거예요? 월 기준이거든요. 월 5,567건이 평균치인데 지금 10월 달에 거래된 게 368건입니다. 어머. 그리고 지금 1,000건 밑으로 떨어진 게 벌써 작년 지금 12월부터 12월에 944건, 1월부터 782건 이런 식으로 지금 하다가 4월 달에 조금 늘어서 1,500건, 1,500건이 됐다가 1,000건이 이제 4, 5월 달에 약간 넘죠. 3, 4, 5월이 1,000건이 넘었다가 다시 1,000건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전체 평균 거래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인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럼 서울만 그러냐? 그러면 경기도를 또 한번 볼게요. 네. 또 자료로 직접 보여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경기도를 보면 자 1년치로 되어 있는데 3년치로 좀 바꿔보면 자 일단 전체 평균을 한번 볼게요. 전체 평균이 12,747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도를 서울하고 인구 수는 이제 조금 비슷하죠. 경기도가 조금 많은데 거래량은 서울에 비해서 이제 거의 2배 이상 많죠. 많은데 자 전체 평균은 12,747건이고요. 네. 자 1년으로 한번 봐서 최근의 거래량을 보면 지금 10월 달이 2,469건이고요. 10월 달이. 그 다음에 9월 달에 2,703건. 그 다음에 8월 달에 3,548건. 경기도가 이제 서울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편인데, 역시나 전체 12,000건에 비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수도권에 포함되는 인천을 한번 보면은 전체를 보면 전체가 2,955건이네요. 거의 3,000건이네요. 거의 3,000건 정도가 평균치인데 1년치를 보면 10월 달에 761건이네요. 네, 10월 달에 761건, 731건, 783건. 거의 한 700건대 정도. 3,000건이니까 약 3분의 1도 안 돼요. 4분의 1 정도, 4분의 1이 좀 넘네요. 그 정도로 지금 거래량이 지금 파격적으로 지금 줄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역시나 특히나 앞으로도 좀 거래량이 늘어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세 차익에 대한 상승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사라지다 보니까 오히려 거래량은 더 늘어나기가 어렵다. 그렇죠. 지금 거래량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시장 상황이라면 지금쯤 이제 거래량이 좀 서서히 늘어야 되거든요. 늘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지금 늘기가 어려운 게 금리 인상 기조가 너무 심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담대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을 대출을 받지 않으면 사기 어려운 집값 상태가 아직은 유지되고 있고, 그럼 빌려서 집을 샀을 때 집값이 안 오른다라고 본다면 대출 이자,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지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거래량이 조금 늘겠다 싶은 상황을 보면 금리 인상 기조가 어느 정도 좀 멈춰야 이제 거래량이 조금 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거래량 말씀해주신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지금 한번 다 이제 훑어주셨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해요. 네네. 근데 이렇게 거래를 하고 계신 이런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그렇죠. 그럼 이런 분들은 갈아타기인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분들도 시장을 좀 착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저점이다. 그렇죠. 저점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대부분은 다 시세 차익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세 차익을 바라보는 분들이 이제 시장 상황을 전부 다 정확하게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뭐 작년까지만 해도 다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본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볼 때 지금 매수하는 사람들은 시장을 그래도 많이 빠졌으니까 어느 정도 저점에서 사면은 나는 실거주니까 그래도 좀 버틸 수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해서 어차피 이제 매물들이 좀 나올 때 좋은 집을 이럴 때 선점하자, 뭐 이런 심리로 매수를 하는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보면은 실거주용이라고 이제 많이 착각은 하지만 그분들도 역시나 시세 차익의 목적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 이제 지금은 그래도 싸다라는 판단 그렇죠. 하에 본인의 이제 시장 판단으로 했을 때 본인이 기준이 이제 확고히 어떻게 뭐 이제 잘못돼 있든 본인이 이제 뭐 착각을 하면 아니면 그분이 이제 제가 틀리든 이제 그렇게 하든 본인은 지금 이 지점이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매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렇죠. 거 보면. 자, 그럼 이렇게 지금 어찌됐든 앞으로도 하락장이 좀 지속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이런 하락장에서도 강남같이 좀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그래도 좀 다른 데보다 좀 덜 적게 떨어지지 않나요? 그게 많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 늦게 이제 떨어지는 건 있는데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굳이 매수로 갈 필요 없어요. 임차로 살겠다? 임차로 가면 돼요. 특히 이제 대치동이나 뭐 이런 데는 학군 수요가 많거든요. 학군 수요가 많을 때 이사를 오잖아요. 그러면 매매가가 안 오른다. 그러면 다 전세로 와요. 심지어는 쪽방도 씁니다. 제가 있을 때는 진짜 쪽방 거래도 해봤었거든요. 학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쪽방.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게 통날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떠나온 지 오래돼서 그러니까 쪽방, 이게 방 3개잖아요. 그럼 한 방을 쓰는 거죠. 그럼 주소지만 이전하면 주소지만 이전하면 이제 학군 배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 불법이니까 안 하겠죠? 안 하시겠죠? 안 하시겠죠? 그때 당시에는 예전에 아주 예전, 그때 당시에는 쪽방을 하는 그런 이제 전세 수요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장이다 그러면은 굳이 매매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임차로 전세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럼 이것도 그거와 연관되네요. 강남 같은 경우도 더 가는 이유, 강남을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더 많이 오를 거라는 그런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가는 건데, 당연하죠. 그런 기대감이 또 없으면은 그 또한 강남 또한 수요가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돈이 있으면 오른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돈이 있을 때 올라가고 있어야 몰리는 거예요. 지금은 보세요. 돈이 없어서 지금 집값이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돈은 있는데 지금도 보면 은행에서 요즘 보면 예금 특판 하죠. 특판. 특판하면 난리 납니다. 줄 서서 막 대기 수요 받아가지고 지금 오픈런해요. 막 가서 줄 서요. 그만큼 지금 돈이 시중에 많아요.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집으로 오지 않잖아요. 그게 뭐냐면 집값이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집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거든요. 좋은 집, 누구나 가고 싶은 집도 가고 싶지만 굳이 매수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항상 거주는 임차라는 대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임차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이런 데들이 이제 전세가나 나중에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더 올라가. 그러니까 떨어질 때 많이 떨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올라갈 때나 이런 데들은 전세가에 의해서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에너지가 쌓여서 이제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입지 좋은 것이 많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입지 좋다고 해서 그게 하락 방어를 하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확대 해석해서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는 항상 이것도 그냥 2차 요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2차 요인. 입지 좋고 뭐 이런 것들도 오를 때는 확대, 에너지가 크게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올라가고. 그런데 떨어질 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간 것들은 더 많이 떨어지기도 한다.